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꽤 괜찮은 남자, TV 배우. 오늘 모닝 토크쇼는요,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그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5천만 명 중에 20%, 그러니까 30%가 1인 가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숫자는요,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동질감과 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꽤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하다, 최근에 보인다 하면서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 1,000만 명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해방갑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지만 저는요,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3등 인생이라는 노래가 옛날에 국민학교 때인가 그때 생각납니다. 아마 모르긴 하도 196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50년대 후반이나. 3등 인생. 이거 말고도 또 12장짜리 인생이라는 또 드라마도 있었어요. KBS 드라마. 그러니까 그 아웃사이더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나이 들면서 혼자 사는 경우에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되고 점점 모자르고 점점 기운이 없고 점점 짧고 점점 외로워지는 게 인생 후반전에 혼자 살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3등 인생 가사를 한번 살짝 얘기해 볼게요. 돈 떨어져, 백이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거 참 야단 났네. 큰 탈이 났네. 대포 한 잔 생각나네. 갈비 한 대 뜯고 싶네. 낙철이야. 빈털털이야. 3등 인생이네. 또 2절은요. 신발 떨어져, 양복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참. 요거 참 기막히네. 맥이 풀리네. 하늘에서 돈바람이 싱싱 불어 떨어져라. 낙철 지갑 먼지만 난다. 3등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 후반전 혼자 사는 분 중에 이거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인생 후반전 혼자 살기 그 첫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요, 내가 만들고 내가 만족하자 이것입니다. 333. 우리네 인생이 하루에 3번 이딱자가 아니라 인생이 성장기 30년, 활동기 30년, 노년기 30년 이렇게 해서 333기로 나눠집니다. 물론 100세까지 인생에 산다고 하지만 65세 이상 전철도 무료지만 65세 이상서부터는 이제 누구나 학력이나 또 출신 성분에 따라서 살짝은 다를 수가 있지만 거의가 다 같습니다.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참 마지막 30년 무엇이든 간에 하나씩 사라져가는 시기예요.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나 신체 기능이 60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게 또 떨어지죠. 또 심폐 기능이 약해져서 걷기나 달리기도 버겁고 계단 오르기도 부족하고 또 나아가 아픈 것이 하나둘 생겨가지고 결국 종합병동이 생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재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푸동동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죠. 아까 그 3등 인생이라는 제목처럼. 또 모자란 것에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5.16 혁명 고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어떡합니까? 세월이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견뎌야죠. 참아야죠. 내 재산, 내 꿈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또 내 인생 이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만든 거나 다른 바 없으니까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그
두 번째, 레슨 2. 나를 위해 기쁨을 만들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게 힘들고 하나씩 나에게서 사라져가지만 매일 한두 가지라도 스스로 기쁜 일, 좋은 일, 신나는 일을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으로 세월을 보냈고 내 스스로 무엇을 바라고 정말 내가 뭐를 원하는 건지 어떤 게 나를 위한 건지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보답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거라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고요. 까짓건 뭐 50년 60년 살아보면서 쇠가 빠지게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신나는 일 한두 가지 좀 만들어 보자고요. 취미도 좀 만들어 보고 또 맛있는 것도 한두 번 사 먹고 혼자 살며시 나가서 또 무거운 짐을 나 스스로 행복하면 갖기 위해서 풀어놓자고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게 져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나무도 해봤습니다. 나무가 뭔가 하냐면 뗄나무를 지금처럼 연탄이나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가스불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산에 가서 갈잎을 아니면 낙엽을 주워 가던가 아니면 소나무 마른 거를 주워다가 국해서 밥을 짓도록 나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등짐 접은 게 그거예요. 물론 그 벼를 논에서 우리 집으로 갖다 날려는 것도 좀 몇 번 해봤지만 평생을 등짐을 지고 살아왔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 스스로 요만큼이라도 기쁜 일을 하나씩 해보자고. 뭐 꼭 입고 싶은 거 뭐 참지 맙시다. 그냥 예? 백화점엔 못 가더라도 평화시장이라도 가서 뭐 괜찮은 여름 옷 한두 개 사서 입어봅시다. 또 뭐 그 좋다는 뭐 참 오장동 냉면이라든가 을지면옥이라든가 가가지고 여름에 시원한 냉면, 오리지널 냉면 한번 사 먹어봅시다. 또 요즘엔 없어졌지만 몽몽탕 먹고 싶으면 사 먹자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기쁜 일을 한두 가지 해보자는 게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그 두 편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레슨 3. 서양화가 김수영이 전하는 노년의 잘 살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또 무언가 배우자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몇 번 강조를 했지만 AI를 배워요. 인공지능을. 그렇게 어려운 걸 박사나 뭐 교수들이 하는 거 아니야? 신문 기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어떻게 논의들 해요? 여기가 사실은 그 화랑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 자동차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AI를 배워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강의료도 비싸지도 않고 10만 원에 한 달에. 참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뿐 아니라 노년의 삶은 어른 것들이나 후배들에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훈계를 하거나 또 야단치거나 잘난 체를 하는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는 이랬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어린 것들한테 자식들한테 자꾸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건 크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청취를 보냈고 지금처럼 급변한 세상에서 안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슬로우 세상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바뀌는 게 많아요. 신문에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지금 우리나라가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데도 북한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그 영어가 많다는 거.
왜 그래요가 많아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탈북민들이 물은 셀프다 이래가지고 셀프 좀 갖다 주세요 이랬대네. 물 좀 갖다 주세요 소리를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물을 갖다 퍼먹으세요 라는 뜻인데 셀프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갖다 달라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느새 영어가 공용어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지만 영어를 모를 때 아이들한테 무시당합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면 즉각 배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AI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세상에 안 배웠던 거 우리 시절에 뭐 그냥 놓친 게 많잖아요. 지금이라도 배우자고요. 요만큼씩이라도. 네? 어깨너머로 뭐 바둑을 배웠다면 바둑도 새로 배우고 장기도 새로 배우고 뭐 예? 그냥 머리를 썩히지 말자고요. 치매 예방도 좋지만 그것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뭔가 자꾸 개발하고 또 흔들어 가지고 앞서가는 노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식한 꼰대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노년이 되지 맙시다. 이것저것 좀 배웁시다. 그 세 번째였습니다.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그 네 번째입니다. 레슨 4. 인생 후반전에 여러분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꼭 막히게 살지 않기. 꼭 막히게, 꽉 막히게 살지 말기. 글쎄요. 우리는 인생 교과서처럼 성경 말씀처럼 뭐 수학 공식처럼 그냥 그 화학 기호 원리 원칙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생 후반전 모두 50년, 60년 긴 역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생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그 방법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훈계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자기네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그런 노인네가 되지 말자 이거죠. 완전히 그냥 똥꼬집이야. 절벽이야 저 사람은. 이런 소리 듣지 말자고요. 뭐든지 자기가 결론 짓고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식을 한다면은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저기 뭐 미국에서 뭐 중계방송 같은 거 꿈에도 못 보잖아요. 지금은 유럽에서 하는 행동 요만큼도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달나라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50년 전, 60년 전 우리가 자라던 시대에 꼭 막힌 노인네처럼 그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노년의 지혜를 강요를 하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참 여유 있는 그런 말로 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요. 유머나 재치로서 살짝살짝 넘어가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아양을 떨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아집을 버리고 자기 자존심까지 다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스무스하게 스폰지에 물듯이 스무스하게 사고에 접근하고 유연성을 보여야 됩니다. 아유 저 노인네 꼭 맥혔어. 아이고 절벽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여유 있게 젊은이들과 호흡하고 대인관계에 호흡하고 모두가 다 미소 짓는 그렇다고 해서 배알이 꼴리도록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이 자존심 상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연하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꼭 막히지 않은 할아버지, 꼭 막히지 않은 할머니가 됩시다.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그 네 번째였습니다.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아내자. 노년에 멋지게 행복하게 잘 보내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아이고 뭐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 때 일기야 뭐야 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무슨 일기야. 그러나요 일기는 마음의 치유의 기록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분했던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자식에게 하소연합니까?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합니까? 목사님에게 상의합니까? 변호사한테 일일이 다 상의합니까? 요만한 일이지만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얼마 전부터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5일에 한 번도 쓰고 일주일에 한 번도 쓰고 보름에 한 번도 씁니다. 그러나 한 번 쓸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거, 검은 무언가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일기장에다 화풀이를 합니다. 일기장에다 쏟아 넣습니다. 나는 이랬는데, 내 생각은 이랬는데, 세상은 나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다. 세상에 나의 소원을 들어줘라. 하느님, 저의 소원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혼자 거기다가 막 외칩니다. 물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막 적어요. 어디 가서 경품을 추첨했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 재밌는 경품을 탔다. 가족에게 줬더니 너무나 기뻐한다. 자, 내 인생의 후반전에 이런 행운도 찾아오는구나. 한편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주업할 수도 없고, 나는 자식에게 그걸 하소연하면 부부싸움 할까봐 또 그걸 또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일기장에다가 다 쏟아붓는다. 나의 한은 이런데 세상아 알아줘라. 하나님, 내 마음속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 며느리 내 마음에 들게 좀 마음 좀 고쳐주어라 하면서 하소연도 해보고요. 쏟아놓고 자기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신문에 보면요, 유명 인사들이 가끔 쓰는 게 있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또 자서전도 있잖아요. 뭐 그 당시 사건은 어땠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인물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놈이 나쁜 놈이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인간도 다 있구나. 살아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이야기 가끔 쓰잖아요. 그래서 잘못 써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은 보석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며 한 폭의 시입니다. 내 인생의 잡일, 야사 기록을 일기장에 한번 남겨봅시다. 쓰자고요. 그 못 쓰는 뭐 누구한테 검열받는 것도 아니니까. 군대 있을 때 뭐 소원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소원술이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다 쓰고서 한풀이 한번 해보자고요. 내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는 거 일기장 속에 싸그리 쏟아 놓자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신 건강, 자기의 마음 건강,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길고서 언젠가는 혼자 쓸쓸할 때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기 그 5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느덧 77 7 1948년생이니까 2024년이니까 77살이 됐어요. 우리 나이로. 호적으로는 요즘에 뭐 1살 2살 다 줄어든다는데 저는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내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77, 77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 대하소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일기장을 쓰면서 그 옛날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건, 심지어 내가 태어났을 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라는 원망까지 한번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까지 큰 수술 안 받고 병원 한번 입원 안 했던 그런 건강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 쓰면서 인생 후반전 혼자 잘 살아봅시다. 우리의 처진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인생 후반전 파이팅!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